오늘도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듣다 보면 쉬워지는 경제 이야기, 경제야 날짜. 안녕하세요. 저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이 내 쥐갑 사정과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데요. 오늘 이 자료 보면서 그 연결고리를 제가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000원.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요즘 차 모는 분들이라면 주유소 갈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텐데요. 바로 서울 시내 주유소 전광판에서 심심치 않게 마주치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주유소 가격표가 이렇게 무서워진 걸까요? 이 부담스러운 숫자 뒤에는요,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던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가격 충격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요, 바로 이 좁은 물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막히면서 모든 게 시작된 건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그럼 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쉽게 말해서 페르시아만에서 뽑아낸 석유가 전 세계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에너지의 관문,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곳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숫자를 보시면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전 세계 바다를 통해서 운송되는 원유의 무려 20에서 30%,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막힌다. 그럼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순통에 확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곳을 아예 그냥 봉쇄해버리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 1,000척이랑 선원 2만 명이 그냥 바다 위에서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교통체증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인질로 잡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그 뒤에 있는 전쟁이 어떻게 바다 건너 대한민국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보려면요, 이 타임라인을 보셔야 합니다. 단 72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첫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로 공습하고 바로 그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합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이란이 보복에 나서죠.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봉쇄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그야말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도미노 같아요.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힙니다. 그럼 두 번째, 당연히 국제 유가가 치솟겠죠. 세 번째, 기름값이 오르니까 물류비, 산업 생산 비용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면서 결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우리 지갑이 얇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충격이 모든 산업에 똑같이 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해 강도와 속도가 좀 다른데요. 먼저 항공이나 물류,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처럼 기름을 많이 쓰는 산업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즉각적으로 비용이 확 올라가니까요. 반면에 반도체나 IT 부문 같은 곳들은 그 영향이 조금 지연돼서 나타나는 거죠. 약간의 완충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의 국가 안보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중동에 급하게 보낼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 걸 빼오려고 하냐면 바로 주한미군에 있는 걸 빼서 중동으로 옮기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방어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에는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보급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군이 아무리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쏠 총알,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게 지금 미국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요. 미국이 총알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한 무기 체계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 놀라운 숫자를 딱 찍어냅니다. 96%.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가 만든 미사일 방어체계 천공-2, 일명 엠셈의 실전 요격률입니다. UAE에서 이란이 쏜 미사일을 막아낸 성공률이 무려 96%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 무기 시장 바이어들 앞에서 우리 제품 성능 이 정도입니다 하고 제대로 보여준 그야말로 최고의 쇼케이스가 되어버린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UAE는 당장 더 만들어달라고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 재고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심지어 실전에서 성능까지 입증됐으니까요. 정말 세계적인 위기가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가 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분쟁이 점점 다른 나라로 번지고 헤즈볼라까지 전투에 가담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른 한쪽에서는 이란의 새 지도부가 미국에 먼저 접촉해서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화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면전이냐 아니면 극적인 타결이냐 이 두 가능성을 놓고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나니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마지막 질문이 남게 됩니다. 저 멀리서 벌어진 분쟁이 하룻밤 사이에 내 주유비와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취약한 걸까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또 어떤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은 더 높이 날아보겠습니다.